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6회 CBT 실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좌를 원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설 강좌로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잘 치십시오. 첫 번째 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총 25문항. 1번 다음 중 용어의 설명이 옳은 것은 1.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2. 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횡단보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일시정지, 차 또는 노면 전차가 그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답은 4번 일시정지, 차 또는 노면 전차가 그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번 신호기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등화. 2.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한 표지판. 3. 도로의 바닥에 표시된 기호나 문자, 선 등의 표지. 4. 도로교통의 신호를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 답은 4번 도로교통의 신호를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 3번 교통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면 표시, 2. 주의 표지, 3. 보조 표지, 4. 도로 표지. 답은 4번 도로 표지. 4번 다음 중 용어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2. 앞지르기,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3. 정차,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4. 서행,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답은 3번 정차,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른 시가 행진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 3. 보행자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차도를 통행하는 학생의 대열은 그 차도의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답은 3번 보행자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번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이 잘못된 것은 1.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표시를 설치한다.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횡단보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 답은 3번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횡단보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7번 다음 진로 양보 의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한다. 2.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운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는 자동차가 양보한다. 4.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답은 4번.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8번. 다음 중 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1.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2.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 3.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답은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 9번. 중부고속도로에서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1. 60km/h 이내 2. 80km/h 이내 3. 90km/h 이내 4. 110km/h 이내. 답은 3번. 90km/h 이내. 10번. 다음 중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그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된 경우 3.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4. 도로의 좌측 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답은 4번. 도로의 좌측 부분의 폭이 그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11번.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로 옳은 것은 1. 편도 1차로에서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다. 2. 편도 1차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매시 50km 이내이다. 3. 편도 2차로 이상에서의 최저 속도는 매시 30km이다. 4. 편도 2차로 이상의 최고 속도는 90km 이내이다. 답은 1번. 편도 1차로에서의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다. 12번. 정차 및 주차 금지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장소에는 정차, 주차할 수 없다. 2.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장소에는 정차, 주차할 수 없다. 3.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에 정차, 주차할 수 없다. 4.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는 정차, 주차할 수 없다. 답은 3번.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에 정차, 주차할 수 없다. 13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곳은 1. 일방통행인 도로 2.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3.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답은 1번. 일방통행인 도로. 14번. 주차 위반 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1. 차의 운전자 2. 경찰서장 3. 차의 사용자 4. 시장 등. 답은 3번. 차의 사용자. 15번. 다음 중 불법 부착장치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1. 속도 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와 그 밖의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3. 긴급 자동차가 아닌 차에서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답은 1번 속도 측정 기기 탐지용 장치와 그 밖의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16번 이상 기후 시의 운행 속도를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2.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3.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4.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답은 4번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17번 긴급 자동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속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끼어들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긴급한 경우에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해서는 안 된다. 답은 4번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해서는 안 된다. 18번 다음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2. 국가지원지방도 3. 국도대체우회도로 4.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 답은 4번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 19번 다음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1.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2.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3.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교통사고 발생 시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답은 4번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0번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2. 3륜 화물자동차 3. 긴급 자동차 4. 승차 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답은 4번 승차 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21번 다음 중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1. 대형 견인차, 군환차 2.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3. 원동기 장치 자전거 4. 적재 중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답은 1번 대형 견인차, 군환차. 22번 1년간 노산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가? 1. 40점 이상 2. 121점 이상 3. 201점 이상 4. 271점 이상. 답은 2번 121점 이상. 23번 차량의 운행 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관리청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관리청은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관리청은 축 가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4. 관리청은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답은 4번 관리청은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4번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 후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답은 3번.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5번. 교통사고 발생 시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4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 과목 화물 취급 요령 총 15문항. 1번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고가품에 대하여는 그 품목과 물품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며 할증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2. 파손, 부패, 변질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면책 확인서를 받는다. 3. 산간 오지, 섬지역 등에는 배달 불가 사항을 미리 밝힌다. 4. 보조 송장도 주 송장과 같이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답은 3번. 산간 오지, 섬지역 등에는 배달 불가 사항을 미리 밝힌다. 2번 화물 취급 전의 준비 사항이 아닌 것은 1. 보호구의 자체 결함은 없는지 또는 사용 방법은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취급할 화물의 품목별, 포장별, 비포장별, 괄호 열고 산물, 분탄, 유해물 등에 따른 취급 방법 및 작업 순서를 사전 검토한다. 3. 유해, 유독 화물 확인을 철저히 하고 위험에 대비한 약품, 세척 용구 등을 준비한다. 4. 위험물, 유해물 취급할 때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안전모는 탈착할 수 있다. 답은 4번. 위험물, 유해물을 취급할 때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안전모는 탈착할 수 있다. 3번. 화물 자동차의 화물 적재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 기준을 넘는 화물을 수송시키는 화물의 끝에 빨간 헝겊의 표지를 부착한다. 2. 다수 화물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미도착 수량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중량 화물은 적재함 별도 공간에 위치하도록 한다. 4. 긴급을 요하는 화물, 괄호 열고 부패성 식품 등은 우선정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쉽게 꺼낼 수 있게 적재한다. 답은 3번. 중량 화물은 적재한 별도 공간에 위치하도록 한다. 4번. 특별 품목에 대한 포장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병 제품의 경우 가능한 플라스틱 병으로 대체하거나 병이 움직이지 않도록 포장재를 보강하여 낱개로 포장한 뒤 박스로 포장하여 집화한다. 2.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한다. 3. 손잡이가 있는 박스 물품의 경우에는 손잡이를 안으로 접어 사각이 되게 한 다음 테이프로 포장한다. 4. 가방류, 보자기류 등의 경우 풀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들은 개봉한 채로 박스로 이중 포장하여 집화한다. 답은 4번. 가방류, 보자기류 등의 경우 풀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들은 개봉한 채로 박스로 이중 포장하여 집화한다. 5번. 포장 화물의 표면에 기입하는 특정한 기호, 번호, 목적지, 취급사의 문구 등을 총칭하는 것은 1. 하인, 2. 레이블링, 3. 봉인, 4. 주의 표시. 답은 1번. 하인. 6번. 차량 내 적재 작업 시 적재함 적재 방법이 아닌 것은 1. 적재 후 밴딩 끈을 사용할 때 견고하게 묶여졌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2. 트랙터 차량의 캡과 적재물의 간격을 6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3. 적재함의 문짝 또는 연결고리는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4. 적제품의 붕괴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답은 2번. 트랙터 차량의 캡과 적재물 간격을 6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7번. 차량 내 화물 붕괴 방지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차량에 특수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2. 팔레트 화물 사이에 생기는 틈바구니를 적당한 재료로 메꾸는 방법도 있다. 3. 일반적으로 시트나 로프를 거는 방법을 사용한다. 4. 적재함의 천장이나 측벽에서 팔레트 화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누르는 장치는 팔레트 화물의 높이가 일정하면 효과가 없다. 7번에 4번. 적재함의 천장이나 측벽에서 팔레트 화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누르는 장치는 팔레트 화물의 높이가 일정하면 효과가 없다. 8번. 다음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1. 운송 포장 화물을 비에 젖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표시한다. 2. 운송 포장 화물의 취급 시 갈고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3. 운송 포장 화물을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안 됨을 표시한다. 4. 운송 포장 화물의 내용물이 깨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할 것을 표시한다. 답은 4번. 운송 포장 화물의 내용물이 깨지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취급할 것을 표시한다. 9번. 포장 화물 운송 과정상의 외압과 그 보호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하역 시의 충격에서 가장 큰 것은 낙하 충격이다. 2. 낙하 충격이 화물에 미치는 영향은 낙하의 높이, 낙하면의 상태 등 낙하 상황과 포장의 방법에 따라 상이하다. 3. 수송 중의 충격으로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수평 충격이 있다. 4. 포장 화물은 보관 중 또는 수송 중에 밑에 쌓은 화물이 반드시 수평 충격을 받는다. 답은 4번. 포장 화물은 보관 중 또는 수송 중에 밑에 쌓은 화물이 반드시 수평 충격을 받는다. 10번. 고압가스 취급 시 주의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운반 책임자 또는 운반 차량 운전자에게 그 고압가스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2. 고압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또는 운전 책임자,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하지 않으며 운반 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것. 3.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그 고압가스의 명칭, 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운전 책임자 또는 운반자에게 교부하고 운반 중에 휴대시킬 것. 4.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절대로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답은 4번. 노면이 나쁜 도로에서는 절대로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11번. 운전자의 화물 인수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거래처 및 집하 지점에서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반품 요청일 이 길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 2. 항공을 이용한 운송 시 항공료가 착불일 경우 합계란에 항공료 착불이라고 기재한다. 3. 인수 집하 예약은 반드시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신용업체의 대량 화물 집하할 때 수량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운송장 및 보조송장을 부착하고 반드시 박스 수량과 운송장에 기재된 수량을 확인한다. 답은 2번. 항공을 이용한 운송 시 항공료가 착불일 경우 합계란에 항공료 착불이라고 기재한다. 12번.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조하여 차량 호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중량 제한 차량. 2. 운행상 호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행속도 50km/h 미만의 차량의 경우. 4. 적재물을 포함하여 차폭 5m 또는 길이 30m를 초과하는 차량. 답은 4번. 적재물을 포함하여 차폭 5m 또는 길이 30m를 초과하는 차량.
13번 화물사고의 유형별 대책으로 틀린 내용은 1. 분실사고, 집하할 때 화물 수량 및 운송장 부착 여부 확인 등 분실 원인 제거. 2. 오손사고, 상습적으로 오손이 발생하는 화물은 안전박스에 적재하여 위험으로부터 격리. 3. 내용물 부족 사고, 수령인이 없을 때 임의 장소에 두고 간 후 미확인 사고. 4. 무적화물 사고, 집하 단계에서의 운송장 부착 여부 확인 및 이중 부착 실시. 답은 3번 내용물 부족 사고, 수령인이 없을 때 임의 장소에 두고 간 후 미확인 사고. 14번 트레일러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트랙터 한 대로 복수의 트레일러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트랙터와 운전사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 트레일러 부분에 일시적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 있는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다. 3. 트레일러를 별도로 분리하여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다. 4.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적재량을 늘릴 수 있다. 답은 4번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적재량을 늘릴 수 있다. 15번 다음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팔레트, 화물을 일정 단위로 합쳐서 올려놓은 깔개를 말한다. 2. 에이프런,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암벽에 접한 야드 부분에 일정한 폭을 가지고 암벽과 평행되게 뻗어 있는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3. 마샤링 야드, 공 컨테이너 및 풀 컨테이너의 보관과 인수도 작업이 행해지는 구획된 장소. 4. 선석, 선박 한 척분의 접안 계류 수역. 답은 3번 마샤링 야드, 공 컨테이너 및 풀 컨테이너의 보관과 인수도 작업이 행해지는 구획된 장소.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 총 25문항. 1. 운전 중 운전자의 착각이 아닌 것은 1. 원근의 착각, 2. 경사의 착각, 3. 속도의 착각, 4. 시간의 착각. 답은 4번 시간의 착각. 2번 다음 중 사고율이 가장 낮은 노면은 1. 결빙 노면, 2. 습윤 노면, 3. 눈 덮인 노면, 4. 건조 노면. 답은 4번 건조 노면. 3번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요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나 건널목 등 위험한 곳에서 혼자 놀게 해서는 안 된다. 2.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게 보내며 또한 잃은 물건이 없도록 준비해 둔다. 3. 횡단 방법이 몸에 뵐 때까지 되풀이하여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4. 어린이와 함께 갈 때에는 어린이는 차도 쪽으로, 보호자는 길 가장자리 쪽으로 걷는다. 답은 4번 어린이와 함께 갈 때에는 어린이는 차도 쪽으로, 보호자는 길 가장자리 쪽으로 걷는다. 4번 다음 중 교통정보 인지 결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동행자와 이야기에 열중했거나 놀이에 열중했다. 2. 등교 또는 출근 시간 때문에 급하게 택시를 탔다. 3.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4. 횡단 중 한쪽 방향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답은 2번 등교 또는 출근 시간 때문에 급하게 택시를 탔다. 5번 다음 중 자동차의 점등, 점화, 시동, 발전 또는 충전 등의 장치는 무엇인가? 1. 냉각장치, 2. 동력 전달장치, 3. 전기장치, 4. 제동장치. 답은 3번 전기장치. 6번 자동차 운전석에서의 점검사항으로 받지 못한 것은 1. 주차 제동 레버의 당김 상태, 2. 속도계 등 각종 계기판, 3. 클러치와 브레이크, 4. 배터리 전해액의 양과 비중. 답은 4번 배터리 전해액의 양과 비중. 7번 수막 현상의 예방 대책으로 부적절한 것은 1.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2.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공기압은 조금 낮게 한다. 4.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답은 3번 공기압은 조금 낮게 한다. 8번 커브 지점에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1. 앞차와의 추돌 사고 2. 직각 충돌 사고 3. 정면 충돌 사고 4. 뒷차와의 추돌 사고. 답은 3번 정면 충돌 사고. 9번 교차로에서의 사고 발생 유형이 아닌 것은 1.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황색 신호임에도 불이하게 통과 시도 2.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신호 무시 3. 앞쪽 가로 열고 또는 옆쪽 상황에 소홀한 채 진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출발 4. 신호등이 없는 경우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통행. 답은 4번 신호등이 없는 경우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통행. 10번 중앙분리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는 사고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사고의 유형을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2. 광폭 중앙분리대는 도로선형의 양방향 차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로 대형 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넓이를 제공한다. 3.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많고 또 전체 사고에 대한 정면 충돌 사고 비율도 높다. 4. 중앙분리대의 종류에는 방호 울타리형, 연석형, 광폭 중앙분리대가 있다. 답은 3번 분리대의 폭이 넓을수록 분리대를 넘어가는 횡단 사고가 많고 또 전체 사고에 대한 정면 충돌 사고 비율도 높다. 11번 차로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내 및 고속도로 등에서는 도로폭이 비교적 넓고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에서는 도로폭이 비교적 좁다. 2. 차로폭은 대개 3.0에서 3.5m를 기준으로 한다. 3. 교량 위 터널 내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1.5m로 할 수 있다. 4. 어느 도로의 차선과 차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답은 3번 교량 위 터널 내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1.5m로 할 수 있다. 12번 커브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곡선 반경이 짧아질수록 급한 커브길이 된다. 2. 곡선부의 곡선 반경이 길어질수록 완만한 커브길이 된다. 3. 커브길은 도로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굽은 곡선부를 갖는 도로의 구간을 의미한다. 4. 커브길은 직선 도로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적다. 답은 4번 커브길은 직선 도로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적다. 13번 철길 건널목에서의 안전 운전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널목 통과 중 기어 변속을 하면 위험하다. 2.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좌우를 살피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한다. 3. 철길 건널목 좌우가 건물 등에 가려져 있거나 커브 지점에서는 더욱 조심한다. 4. 건널목 통과 중 차 바퀴가 철길에 빠지지 않도록 중앙 부분으로 통과해야 한다. 답은 2번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좌우를 살피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한다. 14번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앞지르기는 필연적으로 진로 변경을 수반한다. 2. 앞지르기는 앞차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해야 하므로 앞지르기 할 때의 가속도에 따른 위험이 수반된다. 3. 앞지르기란 뒷차가 앞차의 좌측면을 지나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진로 변경은 동일한 차로로 진로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낮다. 답은 4번 진로 변경은 동일한 차로로 진도 변경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고의 위험이 낮다. 15번 야간 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운전 시 흡연을 하지 말 것. 2.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정차 시는 소등할 것. 3. 노상의 주 정차를 하지 말 것.
4. 자동차가 교행할 때에는 조명장치를 하향 조정할 것. 답은 2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정차시는 소등할 것. 16번. 고속도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앞지르기 할 때는 지정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주행 차선에 통행차가 많을 경우 승용차에 한하여 앞지르기 차선으로 계속 통행할 수 있다. 3. 고속도로에서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주행 중 속도계를 수시로 확인하여 법정 속도를 준수한다. 답은 2번. 주행 차선에 통행차가 많을 경우 승용차에 한하여 앞지르기 차선으로 계속 통행할 수 있다. 17번. 가을철 자동차 관리로 틀린 것은 1. 세차 및 차체 점검. 2. 서리 제거용 열선 점검. 3. 장거리 운행 전 점검 철저. 4. 부동액 점검. 답은 4번. 부동액 점검. 18번. 여름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비에 젖은 도로를 주행할 때는 건조한 도로에 비해 마찰력이 떨어져 미끄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2. 에어컨을 최대로 켜서 실내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간 다음에 운행하는 것이 좋다. 3.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운전을 멈추고 견인한다. 4. 출발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실내의 더운 공기를 환기시킨다. 답은 3번.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는 운전을 멈추고 견인한다. 19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행 방법이 아닌 것은 1. 가스를 이송한 후에도 탱크 속에는 잔류가스가 남아있으므로 내용물이 적재된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2. 터널에 진입하는 경우는 전방에 이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표시 등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3.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4. 차를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의 통행이 없고 밀폐된 장소에서 한다. 답은 4번. 차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통행이 없고 밀폐된 장소에서 한다. 20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갓길이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이 넓고 시계가 넓으며 고장 차량을 주행차로 밖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크다. 2. 교통량이 많고 사교율이 높은 구간의 차로 폭을 규정 범위 이내로 넓히면 사고율이 감소한다. 3. 갓길은 포장된 노면보다 토사나 자갈 또는 잔디가 안전하다. 4. 차도와 갓길을 구획하는 노면 표시를 하면 교통사고는 감소한다. 답은 3번. 갓길은 포장된 노면보다 토사나 자갈 또는 잔디가 안전하다. 21번. 가을철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행락철인 가을에는 과속을 피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늦가을에 안개가 끼면 노면이 동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급 핸들 조작 및 급 브레이크 조작을 삼간다. 3. 안개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감속 운행한다. 4. 경운기 옆을 지나갈 때는 절대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 답은 4번. 경운기 옆을 지나갈 때는 절대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된다. 22번. 운전 상황별 방어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대항차가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한 후 좌회전한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월한다. 3.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앙의 차로를 주행하지 않는다. 4.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차가 완전히 정지할 수 있도록 급제동한다. 답은 4번.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차가 완전히 정지할 수 있도록 급제동한다. 23번. 위험물의 운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그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 설비를 설치할 것. 2. 일시 정차 시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안전에 주의할 것. 3.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절대로 운반하지 않을 것. 4. 마찰 및 흔들림을 일으키지 않도록 운반할 것. 답은 3번. 지정 수량의 이상의 위험물은 절대로 운반하지 않을 것. 24번. 철길 건널목의 안전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건널목 앞쪽이 혼잡하여 건널목을 완전히 통과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2. 건널목 통과 시 기어를 변속한다. 3.
건널목 건너편의 여유 공간을 확인한 후 통과한다. 4. 일시 정지 후 좌우의 안전을 확인한다. 답은 2번 건널목 통과 시 기어를 변속한다. 25번 차로폭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차로폭이 좁은 경우 차도 분리시설이 미흡하다. 2. 차로폭이 넓은 경우 제한 속도를 초과한 과속 사고의 위험이 있다. 3. 차로폭이 넓은 경우 운전자가 느끼는 주관적 속도감이 실제 주행 속도보다 낮게 느껴진다. 4. 차로폭이 좁은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낮다. 답은 4번 차로폭이 좁은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낮다.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 총 15문항. 1번 다음 중 비용이 어떠한 물류 기능을 위하여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1. 물류 영역별 분류 2. 지급 형태별 분류 3. 발생 형태별 분류 4. 기능별 분류. 답은 4번 기능별 분류. 2번 물류비는 지급 형태별, 물류 기능별, 물류 영역별 등의 기본적인 분류가 가능한데 재무회계에서 비용의 발생을 기초로 한 분류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지급 형태별 분류 2. 관리 목적별 분류 3. 물류 영역별 분류 4. 물류 기능별 분류. 답은 1번 지급 형태별 분류. 3번 SC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급망 관리는 기업 간 협력을 기본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2. 공급망 내의 각 기업은 상호 협력하여 공급망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며 공동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3. SCM은 공급망인 전체의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동 전략을 말한다. 4. 공급망 관리는 수직 계열화와 같은 의미이다. 답은 4번 공급망 관리는 수직 계열화와 같은 의미이다. 4번 트럭 수송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동, 소음, 화학, 스모그 등의 공해 문제가 있다. 2. 중간 하역이 불필요하고 포장의 간략화가 가능하다. 3. 수송 단위가 작고 연료비나 인건비 등 수송 단가가 낮다. 4.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다. 답은 3번 수송 단위가 작고 연료비나 인건비 등 수송 단가가 낮다. 5번 QR 신속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적시적소에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2. 생산, 유통 관련 업자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소비자의 선호 등을 즉시 파악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3. 제조업자는 유지 비용의 절감, 고객 서비스의 제고, 높은 상품 회전율, 매출과 이익 증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4. 생산, 유통기간의 단축, 재고의 감소, 반품 손실 감소 등 생산, 유통의 각 단계에서의 효율화를 실현한다. 답은 3번. 제조업자는 유지 비용의 절감, 고객 서비스의 제고, 높은 상품 회전율, 매출과 이익 증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6번 TQC 전사적 품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TQC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작업자가 품질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개념이다. 이 불량품을 원천에서 찾아내고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지만 작업자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생산 라인 전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3. 물류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류 현상을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물류 서비스 품질 관리 담당자 모두가 물류 서비스 품질의 실천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답은 2번. 불량품을 원천에서 찾아내고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지만 작업자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생산 라인 전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7번. 택배 운송 서비스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아닌 것은 1. 박스화되지 않은 화물의 인수 요구 2. 착불 요구 3. 냉동 화물의 오전 배달
4. 포장 불비로 화물 포장의 요구. 답은 3번 냉동 화물의 오전 배달. 8번 주파수 공용통신 TR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업은 화물 추적 기능, 화주의 요구에 대한 신속 대응, 서류 처리의 축소, 정보의 실시간 처리 등의 이점을 가져오게 된다. 2. 고장 차량에 대응한 차량 재배치나 지연 사유 분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3. 운송회사에서는 차량의 위치 추적을 통해 사전 회기 배차가 가능해진다. 4. 이동 차량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재하여 이동 간의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이다. 답은 2번 고장 차량에 대응한 차량 재배치나 지연 사유 분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9번 자가용 트럭 운송 서비스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수송 능력에 한계가 있다. 2.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3.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 4. 높은 신뢰성이 확보된다. 답은 3번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 10번 화물에 이상이 있을 시 인계 요령이 아닌 것은 1. 배달 완료 후 파손, 기타 이상이 있다는 배상 요청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2. 완전히 파손, 변질 시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수 후 변상한다. 3. 내품에 이상이 있을 시는 전화할 곳과 절차를 알려준다. 4.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반품, 변상 처리한다. 답은 4번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반품, 변상 처리한다. 11번 택배 화물 배달 요령이 아닌 것은 1. 우선적으로 배달해야 할 고객의 위치를 표시한다. 2. 배달표에 나타난 주소대로 배달할 것을 표시한다. 3. 관내 상세 지도를 소지할 필요는 없다. 4. 순서에 입각하여 배달표를 정리한다. 답은 3번 관내 상세 지도를 소지할 필요는 없다. 12번 운송 합리화 방안 중 적기 운송과 운송비 부담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공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주도 면밀한 운송계획을 수립한다. 2. 적재율 향상을 위해 제품의 규격화나 적재 품목의 혼재를 고려한다. 3.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간선 운송이나 선적지까지 공상에서 직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출하 물량 단위의 대형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답은 1번 공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주도 면밀한 운송 계획을 수립한다. (13번) 고객 부재 시의 요령으로 틀린 것은 1. 대리인 인계가 되었을 때는 귀점 중 다시 전화로 확인, 귀점 후 재확인한다. 2. 대리인 인수 시는 전화로 사전에 인수자를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 3. 밖으로 불러냈을 때는 반드시 죄송하다는 인사를 한다. 4. 반드시 방문 시간, 송하인, 화물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문밖에 부착한다. 답은 4번 반드시 방문시간, 송하인, 화물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 문밖에 부착한다. 14번 기업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업 물류의 주 활동에는 대고객 서비스 수준, 수송, 재고관리, 주문 처리 등이 포함된다. 2. 일반적으로 물류 활동의 범위는 물적 공급 과정과 물적 유통 과정에 국한된다. 3. 기업에 있어서의 물류 관리는 소비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4. 물류 비용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답은 4번 물류 비용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15번 제3자 물류 TPL가 수행하는 기능 중 틀린 것은 1. 고객을 위한 배송 기능, 2. 금융 조달 기능, 3. 고객을 위한 조달 기능, 4. 고객을 위한 재고 관리 기능. 답은 2번 금융 조달 기능. 자,
모든 문제를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출 해설 강좌를 촬영해서 미리 업데이트 시켜 놓았습니다. 해설 강좌 같이 들으시면서 오답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지식을 정리하셔서 시험을 잘 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